도시 한복판에 있는 빌딩인데 이렇게 층층이 초록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으니까 아주 예쁜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높은 빌딩에 도심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빌딩 전체 이렇게 막 층층마다 초록이, 아래층에도 초록이 많으니까 아유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라. 기분이 아주 좋아지네요. 저는 이번 일본 여행을 와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잘 나가던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는 나라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후퇴를 했죠. 그리고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서양 문화권에 의해서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주도권을 지금은 분명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세계가 백인들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죠. 저는 아시안으로서,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큰 이제 세 나라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과연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왜 일본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주춤주춤 하는 것일까? 앞으로도 동양의 문화권이 문명의 주도권을, 즉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문명의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 고민을 좀 많이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이 지금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국제환희, 세계환희 하는 이런 명칭 자체가 말이 멋있는 국제화지,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문화, 경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에, 그 기준에 우리 좀 따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것들의 표준이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즉 인류의 문명을 이끄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미국이라는 거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명을 끌고 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중국은 우리 중국이 G2다 뭐다 해가지고 패권 국가가 되네 마네 한참 그래네. 저는 중국은 미국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당분간은 미국을 쫓아가기 힘든 동양의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세계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미국 사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 독일, 프랑스 이런 서양의 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히 이제 G2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사회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이라고 저는 봐요. 정직성. 뭐 다른 말로 도덕성이죠. 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뭐 유럽 국가라고 해서 캐나다라고 해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나 캐나다 사회나 유럽 사회나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직합니다. 사회가. 일단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다시 해서 신용사회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그 사회는 나는 너를 믿어준다. 근데 믿는 것만큼 너가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넌 아웃. 약간 서양 사회는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하고 한국은 탈락입니다. 사회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아. 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통계도 믿을 수가 없고, 특히 중국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자체를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거, 뭐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범죄가 아니야. 한국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해도 한국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양 사회에서는요, 거짓말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절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거짓말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거짓말이 많이 용인되고 사기 범죄도 많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신용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에서 추천서를 쓴다고 해서 그 추천서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취직하고 이럴 때도 다 추천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추천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그 글을 쓰죠. 내가 경험했던 이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쭉 쓰잖아요. 아주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써와. 내가 사인해줄게 이거잖아. 이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범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슬프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항상 답이 명확한 객관식 시험, 찍기, 사지선다, 이거밖에 시험을 못 보죠. 네 생각을 원하지 않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상당히 정직합니다. 일본은 정직합니다. 근데 제가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세력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우선 첫째는 도덕성이에요. 정직성. 일본은 정직한 것은 뭐 서양 못지않게 정직한 사회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사항인데요. 두 번째는 서양 사회는, 적어도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모험적이죠. 모험적입니다. 사회가 엄청 모험적이야.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죠. 그리고 도전을 과감하게 용인하는 사회고, 그래서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죠. 그게 저는요, 미국 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라고 봐요. 일본은요, 일본이 왜 이렇게 발전 못하고 여기서 멈칫멈칫거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정직성, 도덕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취성과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건데 일본은 이 후자가 너무 약해. 예. 일본은 사회가 정직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너무 도전 의식이 없어. 예.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일본은 집단적이죠.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예. 권력자에게 굉장히 하이! 하면서 고개 숙이는 그런 사회죠. 예로부터 힘 있는 사람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그 사회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기가 너무 약해. 예.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예. 자기 개성을 막 이렇게 뿜어내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런 게 너무 약해. 예. 문화 자체가 수세적이죠. 방어적입니다. 우리 저 일본의 스모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씨름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래야 승부가 나는데 일본의 스모는 그 영역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 영역, 내 거를 방어하는. 그 일본 문화가 섬나라다 보니까 튀지 않고 오손도손 잘 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 안 하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잘 안 하고 남들 눈치 보고 대충 튀지 않으려고 그러는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이 발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저는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인터넷, 이 디지털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여기서 현금 쓰잖아요. 현금.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금 씁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도 쓰지만 현금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중국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취적이죠. 대륙성 기질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중국은 도전적이고 aggressive, 굉장히 그러니까 뭐 폭발력 있게 도전적이고 그런 거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중국 보면은 뭐 우리 돈으로 따져서 뭐 10원, 100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카드로 쓰고 거기는 종이돈 만져본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돈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지폐를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서 뭐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무슨 뭐 프라이버시를 방해한다 뭐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면에 있어서는 디지털 문화는 중국이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원초 기술은 그게 미국에서 다 나온 기술이잖아요. 인터넷 기술도. 근데 후발주자로서 이 발명은 미국에서 해도 그거를 확산시키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자화폐 이런 뭐라 그래요? 약간 종이돈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금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중국이 도전적이고. 근데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도 은행 금리가 제로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방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뭐 마루 밑에다가 감춰두고 이런 데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후진적이고 여기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인류 문명사를 이렇게 보면 한때 인류의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들,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뭐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도 그렇고 한때 잘 나갔던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후발주자한테 잡히고 말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기득권을 한번 갖게 되면 그거를 잘 놓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그러죠. 일단 기득권을 갖게 되면 후발주자한테 그걸 잘 양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에 약한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일본이 무너진 게
남들이 발전할 때 그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지금도 물론 일본은 막강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저력이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엔화가 계속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문화 성향으로 봐서는 일본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은요, 중국과 일본 사이 정도 됩니다. 진취성이고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도전적이고 그런 것은요, 한국도 상당합니다. 한국도 상당히 그런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서는 껌뻑하잖아요. 감히 대들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들죠. 한국 사람은 대듭니다. 그리고 뭐 권력자뿐만 아니라 뭐 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대듭니다. 야, 이재용 나와, 네가 뭔데?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네가 뭔데?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그렇게 굽실굽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 안 그렇죠. 중국도 조금 안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인터넷 받아들이는 그 속도 보면 대단하잖아요, 한국이.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개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기가 세. 기가 세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도 거기도 한국이거든요. 한미족이잖아. 김정은 이거 보면 뭐 미국 나와라 맞짱 뜨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 기질이 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한민족 사람들이 기가 셉니다. 그럼 바로 좋은 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서부터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용납이 되어가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이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게 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사회가 정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발전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개인의 어떤 이런 창의력과 이런 걸 마음대로 발휘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은 공부를 그거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찍기 시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내 생각을 묻지 않거든요. 그죠? 과거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생각,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거죠. 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내 자신이 꼭 한국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냥 좀 버리고 그냥 우리 지구인이다. 지구인. 사는 건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한국말을 하지만 이제 지구인이니까 한국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고, 그죠? 영어 문화권, 음식도 서양 음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일본 음식도 먹고, 한국 음식도 먹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한국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지구인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요, 이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지만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오면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게 뭐 선의의 거짓말, 아유 그런 거 치우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보증수표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믿어줍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는 정직하십니까? 그래야 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지구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따라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기 개성, 나는 나다. 남들과 차별되는 나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수를 용납하고 뭐든지 도전하고 과감하게 해보고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이런 두 가지 요소, 이게 바로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그래야만 선진국이 된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선진국화가 되면, 선진국 시민의 자질을 가지면,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쳐져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 여러분 스스로가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제는 지구인이다. 그래서 나는 꼭 한국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이제 지구인이다. 실제로 영어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도 그렇고 사는 것도 어디 가서 살면 어때? 우리는 그 정도는 자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죠? 능력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업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가질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거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지구인이니까. 그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떠나고, 그죠? 먹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가나 뭐 개인이나 그게 안 되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잘 보세요. 빵. 안 돼. 그건 안 돼.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전 정신이야. 일본이 이렇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거는 일본은 상당히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도전을 못하고 과거에 그냥 연연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래에 도전적이긴 하나 사회 전체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별로 안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각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될 것 같다. 교육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각자 내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고민해보고, 각자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운영하고 살 것인가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다행스럽게 그런 자유로운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개인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개인이 모여 있으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외국 나와 보니까 조금 보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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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주변에서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 신경 쓰고 살 거 없어. 그렇잖아요.
괜찮아. 내가 뭐 이런다고 해서 남한테 크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즐겁게 살자고요. 그죠? 혼자 와도 난 여행 재밌다. 감사합니다.